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예정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새벽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미 양군이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죠. 넥스 선더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일정을 앞둔 시점이라서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 이 소식 알려지자마자 밤샘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잠시 후 2부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추후 남북관계에는 문제가 없을지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성을 겨냥한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을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이 발생한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남녀 성별에 따라서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녀 성 대결로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부에서는요. 이 같은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 3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오늘 꼭 알아둬야 할 꼭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이 아주 굉장히 분주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예. 요즘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아서. 예. 우선 새벽 0시 30분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 통지문이 우리 쪽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정이 넘어서 이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 그 2018 맥선더 그 훈련 때문에 이걸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선중앙통신이 오전 3시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또 이제 내놨는데요. 네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선더 연합 공중 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 네네. 이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 이게 무슨 이거는 얘기예요? 이제 그 태영호 전 그 공사가 국회 그 한 토론회 참석을 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아주 심기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폐기 절대 못할 거다. 또 김 위원장을 천사로도 악마로도 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일장에 놓인 조미 순회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F-22 랩터 8대가 지금 이제 와 있거든요. 한미연합훈련 참가차 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F-22 랩터가 훈련 중에 이 DMZ 근접 비행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하여튼 그것을 일단 주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는 오늘 이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서 공식 입장 발표할 것이다. 예. 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미국 백악관도 지금 그 국가안보회의 NSC하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공식 반응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국방부는 맥선더는 한미 동맹의 정례적 일상의 한 부분이다. 예. 라고 이제 설명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의 그 조금 전에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예. 그래서 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켜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는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도 좀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네.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한 굉장한 센 지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항명 사태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미연 그 검사는 이미 그러니까 한번 그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김수남 총장의 지시를 받고 예, 지검장이 사실은 이제 수사를 축소하도록 네네. 똑같은 수사였습니다. 강원랜드 이제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문무일 총장 체제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고 문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죠. 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지검장을 불러서 그리고 이제 그 권 의원과 김 의원 대검 반부패 부장을 비롯한 사람들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또 있었다. 예. 이런 내용도 또 공개를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채용 비리 사건 수사단이 지금 따로 꾸려져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보도 자료를 또 냈습니다. 네. 그래서 문 총장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과정에 좀 관여를 했다. 이거 또 다른 폭로를 또 한 거예요. 총장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책한 적은 있다. 네네. 그런데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예. 일단은 항변 아닌 항변을 좀 했는데 네네.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항명 사태가 지금 이제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죠. 글쎄요. 보면 네. 개인의 지적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지적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문 총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네네. 비판하는 쪽에 지금 서고 있어요. 예. 같은 편끼리 이제 왜 이러느냐. 글쎄요. 이게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센 지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사실이라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다. 예.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문 총장을 압박을 예. 한 거죠. 네. 표창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이런 게 바로 특검 대상 사건이다. 예. 예. 이거 뭐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네.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분위기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초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검경 갈등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랬고 또 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을 이제 삭제하도록 한 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이 약간 걸림돌로 인식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이참에 그냥 뭐 교체하려고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또 뉴스가 좀 많아서요. 이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에서는 여야 원내 교섭단체 합의사항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추경과 관련된 부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여야가 국회 정상회에 합의했지만 내일 모레 추경 그리고 드루킹 특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 민주평화당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좀 추경 처리를 한 2, 3일 늦춰서 하자. 예. 그래서 충분히 국회의 심의 기간을 좀 확보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네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5월 18일 내일 모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5.18 기념일에 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 5.18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고 예. 또 각 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5.18 민주혁명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이틀 늦춰가지고 5.18을 피해서 하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특정한 5.18이라는 의미를 좀 살리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 이번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10개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근데 4월, 5월 지금까지 국회가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에 상임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께서 9시 반으로 이 심사를 마쳐라 하는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10개 상임위원회가 단 한 군데도 심사를 한 것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정말 근데 이 이후에 상임위를 하더라도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가 철저히 무장 해제돼 버린 건데 이것은 국회법에 명확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저기를 위반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하루 이틀 늦춰서 처리한다고 해서 하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이유가 18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예 상임위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논리거든요. 네네. 상임위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합의를 좀 수정을 해서 2, 3일 늦춰서 처리를 해서 정당한 우리가 법도 준수하고 또 세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심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문제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라고 이해를 하시지 말고 네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자. 그렇다고 하루 이틀 늦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대가 아니시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이제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18일까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21일까지 주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서 한번 심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도 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노회찬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합의를 한 사안인데 지금 의원님의 이 주장이 제대로 좀 의견이 수렴돼 갖고서는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2,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주 소통을 해서 노 대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처음에 민주당과 21일 처리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18일로 앞당겨지게 된 과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네네. 근데 그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면서 전격 그 여야 간에 그때까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18일을 한국당에서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워낙 전격 합의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 평화당은 그런 사실 전혀 아무한테서도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노회찬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에서도 이런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회담을 할 때 촉박하다는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회 정상화가 워낙 시급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의 해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도 이것은 어느 교섭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과 가고 그 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임위까지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데 대해서 노 대표도 지금 동의하시고 네네.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노 대표도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다. 이 상임위에 대한 그 무력화 시도 그쪽에 좀 무게를 더 많이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5.18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주 민심에 대한 예의가도 있어야 되는데 지역구의 그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두 가지 어느 것이나 다 저희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18에 해야겠냐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또 향후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임위를 완전히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상임위에게 심사할 시간을 단 1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의원님, 평화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건 이제 국회법상의 처리 부당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했고요. 이걸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역사의 오점을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산처의 사무관에서부터 장관까지 지내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산 관련 업무를 봐왔습니다. 네네. 근데 왜 이처럼 이렇게 그 추경을 빠른 시일 안에 그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과의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야당은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고 또 특검법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분리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을 믿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결국 불과 한 4일이 앞당겨진 거 아닙니까? 21일에서 18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처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한 이틀, 3일 늦춰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믿지 못하면서 18일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분리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원내대표들이나 국회의장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두 당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무리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원님과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또 언급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이 여야가 합의한 부분 중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사실은 위협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경찰이 초동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이제 특검법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교섭단체 간 대표 간에 합의한 범위를 하게 되면 그걸 법적 조문화하게 되면 이 대선 시점이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포함한다고 지금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어떤 조사고,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발생이 되었거나 네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요. 남북 관련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북한이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늘 새벽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미 양군이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죠. 맥스 썬더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예, 이게 갑자기 오늘 새벽에 통보한 거죠? 예, 그 새벽 3시에 통지문을 보내와서 이게 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미공군 연합훈련이죠. 맥스썬더 훈련을 이 핑계로 삼아서 회담을 무기 연기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 자, 맥스썬더 훈련 어떤 훈련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 대항군, 육군으로 말하면 대항군, 아군 개념을 해서 공중전 기동훈련인데 네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부터 해왔던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미 양국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인 방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의 오늘 새벽에 이런 그 행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급작스러운 반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통보해온 적이 있었나요? 적지 않았죠. 여러 가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 측 회담 참가자 명단을 먼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간밤에 뭔 일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말씀하셨던 맥스썬더 훈련은 12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반기에는 한국 공군이 주도하고 후반기에는 미 공군이 주도하는 한 100여 대가 참가하는 훈련이거든요. 기동훈련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11일 날 훈련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남측 언론을 통지하는 통지문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자 북한 6면 이른바 일반 신문으로 말하면 외신면인데 거의 미국을 비난하는 거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사전 의제조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 부분에 어떤 삐걱거린 것을 사실상 우리한테 화를 퍼붓는 게 아니냐. 현재까지 상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새벽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따지면 한낮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어떤 자기들이 그 회담에 임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김주환 기자 그 속보 좀 전해지는 대로요. 다시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듣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TN 김주환 통일안보전문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앞서서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걸 과연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하연님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예. 갑작스럽게 또 새벽에 일이 터진 겁니다. 이게 그러게요. 오늘 어제 밤에 질문지 열심히 봤는데 예. 아침에 저도 속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당초 이제 이 주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요. 예. 워낙 그 대북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돼 있으신 의원님이시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좀 기사 확인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주무시고 계세요. 답변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 평소 상식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동안에 북한이나 미국이나 둘 다 너무 급하게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아요. 예. 그 북한이나 미국 이게 이제 한국보다도 좀 전에 그 기자 해설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라기보다도 북미 관계다. 저는 그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김정은과 트럼프 둘 공통점이 자기가 앞서가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이제 참모들 같이 협의해서 가기보다는 자기가 앞서가고 밑에 사람들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 서로 지금 이번에 북미 간에 충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충돌을 이야기시켰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풍계리 핵실험을 두고 북한이 검증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검증을 공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에 충돌했고, 또 두 번째는 그 북미 회담의 의제를 미국은 이제 확대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도 집어넣자고 하고, 또 핵 문제 관련해서도 핵과학자들 전부 다 북한의 핵과학자들 이민시켜야 된다. 이런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핵이나 핵시설이나 이런 걸 폐기하는 정도까지 생각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이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막판 힘겨루게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보면 그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은 북한 핵 폐기의 완성은 그 폐기된 증거물들을 자기네 그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까지 갖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그 과정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요. 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그 강연 또 간담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의원님 계셨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언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예측들도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물론 북한 당국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기분은 안 좋죠. 안 좋지만 이 회담을 연기할 정도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체제의 특성이 그런 발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거리 중 하나로 왜냐하면 이제 남측과의 협상이잖아요. 이게 북미 간 협상이 아니라. 근데 미국을 핑계로 남측과 협상을 이제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측 내에서도 핑계거리를 찾을 이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태영호를 끄집어 들인 건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건 그거 사기극이다. 아무 효용 가치 없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쪽에서는 불편해 하겠지만 큰 흐름을 바꿔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제 대북 전단 관련한 거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탈북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또 그 전단 뿌리는 단체가 한 2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는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대북 전단 안 뿌리겠다고 했거든요. 또 이제 나머지 한 단체는 북한이 안 간다 이게. 실제로 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민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북미 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편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보낸 통지문에는 회담 무기 연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무기 연기인데요. 이렇게 돼서 남북 관계에 지금 한창 잘 풀려나가고 있는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것도 네. 북미 회담 성공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북미 회담이 실패하면 남북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일단은 북미 회담 이후로 좀 미뤄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예.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일정 잡혀 있잖아요. 이 일정도 변경될 여지가 있을까요? 오늘 상황을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별 효용성이 없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핵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실제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임계전 핵실험이라고 핵을 터뜨리지 않고 그 온도만 올리다가 터뜨리기 직전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임계전 핵실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계리 핵실험 폭파는 아마 뭐 북한 내부 일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영변 원자로 뭐 폭파시킬 때처럼요. 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검증인데, 사전 검증이 어렵다면 사후 검증이라도 북한이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과 이제 사후 검증 약속이 안 되면, 미국과는 조금 뭐 어려운 이런 회담이 될 것 같고, 또 판문점 회담이 안 된 이유도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문점 회담이 되려면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림이 미리 다 짜여져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해두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조명균 장관 비롯해서요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뭐 긴급한 회의도 하고 뭐 이러고 있을 텐데요. 이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회담 연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뭐 막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청와대도 이번에 앞뜨거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북 회담이 제기된 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청와대 책임이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보실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청와대 전체가 했죠. 근데 이번에 그 맥스 썬더 훈련 같은 경우 북한하고 사전 조율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양해를 해달라든지 이미 11일 날 그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후에 지금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북한이 문제를 못 삼죠. 그래서 청와대 책임론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관련 인사들 많이 이제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한 북한 핵폐기 불가능할 것이다. 북핵 위협 감소, 핵 군축으로 막을 내리고 북한은 비핵 국가로 포장된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기존에 북한을 알아온 사람들이라면 좀 상당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뭐 홍준표 대표처럼 뭐 남북 회담 의미 없고 북미 회담 의미 없다. 북한은 계속 속인다 우리를. 뭐 무슨 의미 없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갈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갈 건지 이거 같은데요. 이제 이란 같은 거 보면 이제 중요한 조항이 스냅백 조항이 있습니다. 스냅백. 이거는 이제 북한이 그런 핵을 좀 일부라도 숨길 의지를 차단시키는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 제재 자동 복귀 조항입니다. 제재 자동 복귀 조항이요. 경제제 자동 복귀 조항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핵무기를 숨긴 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유엔 제재를 절차를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확정된 제재로 바로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속인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제재다. 이런 식의 엄격한 이제 조항들을 넣고 또 스냅백 기간을 뭐 최소 10년, 최장한 뭐 20년 이상 이렇게 두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 투자도 되고 뭐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 경제가 고립돼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덜한데 따라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계속 회담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의원님 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관련해서요. 한국당 반대로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진행이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것도 뭐 청와대도 인정하고 뭐 저희 정치권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된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깔끔하게 한 번에 성공할지 아니면은 또 미결 사항을 남기고도 2차, 3차로 넘어갈지.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좀 길어지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도 청와대도 국회에 내놓기가 좀 찝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제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당과 달리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노력을 최대한 좀 전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 유보되는 것, 연기되는 걸 막지 못한 청와대에서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초 오늘 인터뷰는요, 남북 경협 문제로 그 하 의원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새벽 상황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경협 관련 문제는 조만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